현대차 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시와 노동계가 타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간고사 문제 유출로 파문이 일었던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성비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피해 학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말한 골든타임, 10월 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광주시와 노동계가 비록 문서를 통해서지만 대화를 제기한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가 오늘자로 한국노총에 전달한 답변서입니다. 노동계 대표를 광주시 투자협상단에 참여시키겠다는 다소 진일보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주 44시간 근무에 평균 초임 연봉으로 최소한 3,500만 원을 보장하겠다. 주거와 보육, 문화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현대차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한국노총이 현대차 투자와 관련해 광주시의 요구안이 무엇인지 등 9가지 항목을 질의하자 광주시가 이에 답을 한 겁니다. 노동계는 진정성 있는 답변이 온다면 대화 재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의 답변서가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진전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는 했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거의 실망스러운 수준에 가까운 거죠, 이게. 광주시는 노동계가 끝까지 불참할 경우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밝힌 10월 말 데드라인이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으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존폐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현대차 투자 유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차가 진정한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노인의 광주시 연합회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300만 명에 이릅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들의 교통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데 대책이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성 노란꽃 축제 주차장에서 화물차가 관광객에게 돌진해 임신부를 포함한 5명이 다친 사고. 화물차 운전자는 85살의 노인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인은 스스로 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지 능력이 더디면서 이게 감이 확실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만 65세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부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 운전자들에 비해 많게는 2배가량 높기도 했습니다. 위급사항이 발생이 되셨을 때 좀 순간적으로 대처하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내 차량의 속도와 다른 차량 속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만 65세 노인의 반응 속도를 점검해 일정 점수가 넘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다 보니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운전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 고령자가 면허증을 경찰에 자진 반납하는 것인데 광주 전남 지역의 자진 반납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수십 건에 그쳤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반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면허증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와 달리 일본은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미국은 운전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문제 유출 파문이 일었던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이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시험지를 여러 학생들이 돌려받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가 유출된 것은 지난 2일 중간고사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학년 A군은 교사 연구실 컴퓨터에 저장된 중간고사 파일에서 영어 시험지를 몰래 출력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누구가 그 실에 들어가서 인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제보를 해서 조사해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경위를 조사해보니 자기만 봤다는 거예요. 시험지 유출 사실이 확인되자 이 학교는 열흘 만에 영어 과목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A군이 지난 2일 유출한 시험지와 똑같은 시험지를 다른 학생들도 이미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과 별도로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시험지가 유출된 겁니다. 여러 학생들이 메일 등으로 해당 시험지를 제공받는 등 시험지를 공유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다른 아이한테 지금 공유해서 지금 받은 거라 이제 여러 명이서 좀 보기는 한 것 같아요. 경찰은 교사들도 시험지 유출과 관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번 주말부터 학교 외부에서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학년 학생 조사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실시하고 피해자 의견 청취가 끝난 뒤 분리 조치된 교사 16명에 대해 신병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아의 가을 야구는 하룻밤으로 끝났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넥센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실책이 뼈아팠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승리를 올리지 못하면 바로 탈락하는 가을 야구 살얼음판 승부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아쉽게도 패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기아는 6대10으로 넥센 히어로즈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0대0으로 팽팽했던 양측의 투수전은 4회까지 이어지다가 경기 후반까지 역전의 재역전이 거듭됐습니다. 5회 초 주자 2, 3루의 찬스에서 최용우가 적시 안타를 때려내며 기아는 기분 좋게 2점 차로 앞서 나갔지만 곧바로 이어진 5회 말에서 연속 안타와 수비 실책 등이 이어지면서 한꺼번에 5점을 내주며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범호가 2점 홈런포를 터뜨리고 7회 초에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지만 7회 말 넥센 타자들에게 또다시 대량 득점을 허용하고 재역전 당하면서 가을 야구 첫 경기가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정규리그 5위로 와일드카드 대결에 나선 기아는 첫 게임에서 무너지면서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올 시즌 우승 1순위 후보였던 기아는 가까스로 가을 야구에 진출했지만 1차전을 넘지 못하며 아쉽게도 내년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운송료 현실화 요구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 코카콜라 분해 사태와 관련해 민중당 광주시당이 운송사 측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중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구속을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찬반 주장이 격돌했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박맹우 의원은 대학 정원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전공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종갑 한전사장도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은 한전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은 보훈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5.18이 적과 치른 전쟁이 아닌 만큼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계엄군 사망자에 대해 새로운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동네 후배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1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A군 등 2명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며 25%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고 A군 등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A군은 김 씨에게서 20만 원을 빌린 뒤 하루 5만 원의 이자를 요구받았고 돈을 갚지 못하자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62살 주모 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혔는데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 단속으로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자전거를 운전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주 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018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모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8번째 열리는 이번 인권 포럼의 주제는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이며 국내외 인권 전문가 183명이 참여합니다. 행사 프로그램은 7개 분야, 총 40개의 회의와 부대 행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모레 오전 전주 전라가명 일원에서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호남 세계 광역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전라도 천년의 의미와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이에 앞서 내일 오후 7시 20분에는 전주 풍남묵 앞 특설무대에서 전야제가 개최됩니다. 전남에 쌓인 바다 쓰레기는 8만 7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